그 희열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변태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리고 잘 나왔을 때는 그 2배, 3배도 나오고요. 인건비 빼면은 거의 한 80%? 네, 70~80%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만 있어도 온도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좀 잘 되는데, 유명한데, 그런 데를 그냥 무작정 찾아갔죠.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와이프랑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차 색깔 이쁘죠? 예, 굉장히 이쁘네요. 가게를 차렸다가 힘들어해서 가게가 또 망한 친구들도 많고.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차량 케어, 외장 관리, 내장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디테일링 업체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아침 일찍인데 지금 이제 바로 출근하시는 건가요? 네, 바로 이제 출근해서 오픈 준비부터 해서 차량 출고할 것도 있어가지고 일찍 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혹시 이 사업을 또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근 10년 거의 다 됐죠. 10년 가까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사장님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이제 37입니다. 그러면 거의 20대 중반부터 이 일을 시작하신 네, 그렇죠. 거네요. 그럼 이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혹시 하셨어요? 그냥 일반 회사를 다니면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영업사원을 하시다가 이 전혀 다른 어떤 이제 세차 전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쪽으로 또 업종을 이렇게 선택하시게 된 거예요? 아무래도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차량을 타고 이동을 많이 해요. 근데 이동을 하다 보면은 차가 이제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차가 많이 더러워져서 거래처들을 만나러 갈 때 차가 들어오면은 좀 싫더라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세차장을 몇 번을 맡겼었는데 너무 이제 돈도 아깝고 세차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퇴근하고도 회사 차를 닦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취미가 된 거죠,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나중에 나이 먹고도 또한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하더라도 평생 직장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또한 내가 재밌어 하는 게 뭘까? 라고 생각하다가 솔직히 처음에는 타이어, 두 번째는 이제 차량 수리였는데 아무래도 저는 세차가 더 재밌더라고요. 더러워졌다가 깨끗해졌을 때 그 희열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변태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어떻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동호회가 그때는 솔직히 많지는 않았는데 동호회라는 게 그래도 조금씩은 있었어요.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세차를 하는 모임 같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거를 한번 정말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바로 그냥 그만두신 거예요? 네, 그쵸. 진짜 도전이었죠. 회사를 다니면서 집중하기에는 솔직히 욕심이에요, 그거는. 이 세차업도 배울 게 엄청 많거든요, 정말로. 그러면 이거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어디 가서 배우신 거예요? 솔직히 떠돌이 생활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거를. 좀 잘 되는데, 유명한데, 그런 데를 그냥 무작정 찾아갔죠. 그냥 바카스 한 병 들고 나 좀 일 좀 시켜달라, 일 좀 가르쳐달라, 돈 안 받아도 되겠다. 기술들을 잘 안 가르쳐주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그냥 차를 닦으면 되는 거 아니야? 깨끗해 보이면 그게 끝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틀리더라고요. 정말 섬세하게 사람 피부처럼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되고, 자동차에 보면 타이어라만 예를 들어도 휠 세정제 따로, 타이어 세정제 따로, 이렇게 파츠가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전문 용어들도 생기고 내가 몰랐던 세계가 이렇게 넓구나라고 많이 알게 됐죠. 그럼 사장님은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직원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창업하신 거예요? 직원으로는 일단 1년 동안은 떠돌이 생활을 많이 하다가 그 다음 한 3년 정도는 전문 디테일에서 다행히 좋은 스승을 만나가지고 노하우를 많이 전수받았죠. 이것도 그러면은 어떤 분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 사수의 습관 하나까지도 저도 물들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조심해야 돼요. 창업 비용은 얼마 정도 드셨어요? 창업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랑 좀 많이 신경 써가지고 한 8천에서 1억 정도 든 것 같아요. 직원 생활 하실 때 혹시 후회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후회한 적은 많죠. 직장 다닐 때는 솔직히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잖아요. 근데 이 업은 또 그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부족하면은 그만큼 급여도 많이 못 받고 뭐 최저 시급도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 업체도 많이 있었고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잖아요. 와이프랑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회사를 그만두기 일주일 전에. 그러다 보니까 어깨가 되게 무겁다고 해야 되죠, 진짜. 그래서 더 남들보다 더 노력했던 것 같아요. 실망시키기 싫으니까 이제. 여기가 사장님 매장인가 봐요. 네, 여기가 저희 고객 휴게실입니다, 이제. 그러면 저는 옷 좀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요거 작업하고 그 다음 이거는 형 영준이랑 하고 이거 끝나고 얘야. 네. 차가 지금 될 데가 없으니까 이따 빼자. 이거 자리 있으면. 사장님 여기는 어떤 공간이에요? 저희 휴게실입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직원 휴게실인가요? 네, 고객들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쉬는 공간이 따로 분리가 돼 있어야지 저희가 쉴 때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준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디테일링 코스 들어가고 여기서는 랩핑 준비하고 있습니다. 습도가 많이 높은데 여기 지금 습도 좀 죽이고 하자. 사장님 이건 지금 왜 씌우는 거예요? 먼지 들어갈까봐 먼지가 안 나오게끔 하려고요. 여기는 지금 어떤 작업 현장인가요? 여기는 광택이나 유리막 코팅, 랩핑 위주로 하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저거 시간 얼마나 걸려? 2시간 내외? 2시간 내외. 지금은 어떤 거 하시는 거예요? 저희 일정표입니다, 지금. 일정표요? 네.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요건 영업 비밀인데 저희가 이렇게 스케줄표가 다 있어요. 네,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다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요 시간을 저희가 다 못 지키면은 그 다음 뒤에 차들이 다 밀리는 거예요, 이제. 그럼 손님과 약속한 시간들이 다 어긋나게 되니까 유빈이랑 같이 저거 끝내주고 유리막 코팅까지 진행을 하고 우리는 아우디를 끝내버릴게. 먼저 아우디 끝내고 그 다음 카니발 넣고. 왔어? 영준이 지각! 오늘 점심은 뭐 먹을래? 좋은 거 먹네, 아침부터. 그러면 그렇게 하고 다른 특이사항들 없지? 요거까지 이번 주까지만 좀 바쁘니까 하고 이번 주에 그냥 회식 한번 하자. 이번 주까지만 좀 힘 좀 내주고 다들. 보통 이렇게 아침에 회의 시작하시고 이제 일하시나 봐요? 네, 그렇죠. 왜냐면 서로 일정 스케줄이랑 뭐 가게에 필요한 것들, 뭐 애로사항 있는 거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니까 그냥 무작정 하게 되면은 말들 많이 나오죠. 실내 열어보면 안에서 좀 꿉꿉한 냄새 많이 나거든. 때도 많고 지금 한번 전체적으로 케어 실내만 위주로 하자. 사장님 이게 지금 오늘 작업할 차량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실내 디테일링 위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디테일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인 거예요? 그냥 용어는 똑같아요. 실내 케어를 더 깨끗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가죽인데 이것도 보면은 여기에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이런 거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파츠에 맞게끔 나가는 거죠. 1차 작업으로 때를 이렇게 불려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팀으로 해서 이제 날려버려야 돼요. 지금 갑자기 검해졌죠, 엄청. 디테일링 세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소요 시간이 한 얼마 정도나 걸려요? 차량 상태마다 틀린데 보통 디테일링 같은 경우는 짧으면 2시간, 길면은 4시간까지도 걸려요.
왜냐면 사람이 손이 닿는 데도 있고, 물론 먼지도 많이 닿잖아요. 신발에 오염들도 많고. 네, 그런 부위를 깨끗이 만드는 거죠, 전부 다. 그럼 이 아우디 차량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요. 왜냐면 외부까지 이렇게 같이 하면 좋은데, 손님은 외부보다 지금 내부를 더 신경 쓰셔가지고. 사장님,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스팀으로 때를 한 번 더 불리는 겁니다. 묵은 때가 약품으로 처음에 나가는 게 있고, 네. 그래도 짓눌러져 있으면 녹여줘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방금 이거 어떤 작업하신 거예요? 지금 이 물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차량의 물기를 이제 에어로 불면서 다 닦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장님, 이거는 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가죽이랑 플라스틱을 코팅제로 입히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수분 로션을 샤워하고 나서 스킨 로션 바르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궁금한 게, 그 이제 아이들 태우다가, 네네. 뭐 이제 음식 같은 거를 이렇게 쏟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많죠. 예, 그런 경우도 여기서 세차를 해주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처럼 타공이다. 네네. 이런데 이물질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자를 분리해서 가죽까지 벗겨낸 다음, 네. 그 안에까지 청소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세차가 마무리된 건가요? 네, 그렇죠.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랩핑하기 전에 그 이제 제거물들을 지금 닦고 있었거든요. 이제 랩핑하기 전에 이제 깨끗해야 되니까요. 네네네. 혹시 여기 직원분이신 건가요? 네.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3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혹시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24살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원래 좀 자동차를 꾸미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보다가 이제 여기 대표님 랩핑하신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해서 직원을 모집하고 계시면 여쭤봐서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한 3개월 정도 되셨다 하셨잖아요. 예, 어떠세요? 처음에는 진짜 하기 쉬워 보였는데 막상 와서 해보려니까 필요한 기술들도 진짜 정말 많은 것 같고 정말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어 마지막 이제 랩핑하고 있는데요. 이제 보호 필름을 떼고 이제 도장면에 붙일 겁니다. 그러면 원래 이 차종 색깔이 하얀색이네요? 네, 완전 흰색이고요. LB 필름이라고 고광택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필름 중에서 가장 광도가 좋고 그리고 약간의 보호성도 좀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많이 찾고 계세요. 지역별로 LB 필름 할 수 있는 곳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요? 네, 아무 데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도 서울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열을 좀 줘서 필름이 좀 열을 줘야지 모양에 맞게 성형이 돼요. 필름이 두꺼워가지고 열을 좀 많이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랩핑 작업하는 데는 네. 한 대 하는데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일부러 이제 천천히 해야 퀄리티가 좀 나오기 때문에 한 4박 5일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량마다 다르고 컬러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적으로 뭐 저렴하게는 한 350선부터 해가지고 많이 고가나 좀 난이도가 있는 차량들은 뭐 500만 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 필름이었으면 벌써 끝났는데 고광택들은 좀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지금 보시면 화려하죠, 되게. 이렇게 밀폐되어 있고 뭐 빨간 등도 있고 한데 랩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도장면을 제대로 만들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열 처리 시스템부터 해서 조명도 여러 가지로 달아가지고 도장면을 최대한 깨끗이 만든 상태에서 뭐 유리막 코팅이든 랩핑이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저희가 육안으로 그냥 보는 기스들하고 조명을 하나하나 바꾸면서 보는 그 비춰보는 기스하고 보이는 게 틀리거든요. 그런 거를 다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열 처리 시스템부터 해서 조명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조명들이 있는데요. 저 빨간색 조명은 뭐예요? 빨간색은 열 처리라고 해가지고 열 전구예요, 한마디로. 온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만 있어도 온도가 엄청 올라가는 거죠. 저희가 사고가 나가지고 도장면을 페인트를 발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에서도 열 처리를 하고 내보내는 거잖아요. 열 처리를 안 한 상태에서 내보내면 손으로 이렇게 도장면을 누르면은 움푹 들어가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는 거죠, 이제. 차 색깔 이쁘죠? 예, 굉장히 이쁘네요. 사장님,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으셨잖아요. 네, 그렇죠. 월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세요? 솔직히 매출이 되게 안 나왔을 때는 한 1,500 정도? 그리고 잘 나왔을 때는 그 2배, 3배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런 업종은 보통 성수기하고 비수기도 있나요? 솔직히 2년 전까지만 해도 성수기, 비수기가 딱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성수기다, 비수기다 이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수입 마진은 얼마 정도나 되신 거예요? 저희는 다 이제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인건비 빼면은 거의 한 80%? 네, 7, 80%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사장님은 창업한 지 얼마 만에 이렇게 좀 자리가 잡히신 거예요? 한 3년 정도 걸렸죠. 이런 사업을 대표님처럼 어쨌든 이제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제가 아까 오면서 말했던 것처럼 그냥 학원, 뭐 교육생 이런 것보다는 전문 샵으로 가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배우면서 또 거기 업체에만 있지 말고 또 잘 된다는데 다른 데 가서 그러면서 본인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야 솔직히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무턱대고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거 되게 쉬워 보이네 라고는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가게를 차렸다가 힘들어해서 가게가 또 망한 친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시야를 넓게 보고 그만큼 더 노력해가지고 많은 지식 쌓고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정말 힘들어요, 이 업계는. 왜냐면 요즘 커피숍이 이렇게 한 군데 한 군데 있는 것처럼 동네마다 여러 군데 있잖아요. 이 디테일링 샵이든 세차든 많이 있어요, 동네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노하우, 뭐 자기만의 기술이 있어야지 손님이 그만큼 유입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혹시 교육기관이나 단체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이 있어요. 인터넷만 검색해도 뭐 이런 디테일링 샵에서 교육하는 데도 있고 마찬가지로 학원 같은 데에서 뭐 썬팅이든 랩핑이든 도장이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학원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사장님께서는 어쨌든 그런 학원에 뭐 다니는 것도 좋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일을 배우면서 그렇게 하는 걸 더 추천드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왜냐면 돈을 주고 배운다? 저는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내가 배웠어. 근데 막상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려니까 방식이 다 틀리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차라리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운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일에 혹시 단점과 장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은 우선 365일 일과가 똑같아요. 차가 들어온다, 차를 깨끗이 만든다, 다시 차를 뺀다, 다시 차를 받는다.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이제.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차가 나는 이거를 깨끗이 만들어준다. 이런 거에 희열감을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떨 때 좀 보람을 느끼시나요? 우리 고객님들 특징이 있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여러 군데를 돌다가 이 차는 더 이상 살릴 수가 없다, 이 차는 더 이상 케어할 수가 없다, 이런 손님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그리고 제가 그거를 나는 완벽히 만들어 줬을 때 엄청난 희열감을 느끼죠, 솔직히. 혹시 사장님 앞으로의 계획이나 혹시 꿈이 있으실까요? 지점을 많이 늘리는 거죠, 이제. 그래요? 여기서 배웠던 동생들이 지금 물론 나가서 가게 한 친구들도 많지만 이제 저희만의 상호로 크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도전해보세요. 네. 도전은 해보되 정말 간절하게 포기하지 말고 공부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무턱대고 쉽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노력해야 돼요, 정말. 마지막으로 네. 우리 사장님 이제 주말에도 거의 쉬지도 못하시잖아요. 네. 그동안 이제 함께 해준 우리 와이프께 한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너무 쑥스러운데요. 여보 고마워. 이거면 되지 않을까요?